상황까지 우리가 이런 난값들, 이런 난값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한번 넣어보고 이제 뭐 개념도 알아봤고 어떻게 이것들을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지까지 알아봤고 이제 이것들을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측치 혹은 뭐 결측값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 첫 번째로는 얘를 그냥 제거할 수가 있어요. 제거하면은 어떻게 제거를 하냐? 이름이 널DF였죠. 우리가 방금 NA를 통해서 이런 뭐 결측치들이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들을 제거할 거다라고 하면 NA를 우리가 제거할 거다. 즉 여기서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떼낼 거다라는 뜻으로 드랍을 사용을 합니다. 드랍 NA.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면은 그냥 그 결측치가 있는 그 행 자체가 그냥 사라져 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제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 드랍 NA를 통해서 그냥 그 행 자체를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거를 하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두 번째는 얘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뭘로 대체를 하냐? 널 df. 내가 대체한다는 거는 결국 이 NaN, 이 난이라는 게 다른 값으로 변경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NA를 내가 다른 걸로 채우겠다. fill NA. 라고 해서 이 안에 지금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 자체가 id라는 컬럼에 1, 2, 난이 들어가 있죠. 얘를 내가 3으로 바꾸겠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NaN이 3으로 대체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결측치 처리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정답은 없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데이터의 성격,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다르고 결과적으로 분석하는 사람, 분석가 재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석가가 얘는 제거하면 안 될 행위고 다른 값으로 대체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필라를 쓰는 거고 얘는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drop NA를 써서 제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뭐 3이 아니라 뭐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널 df에 우리가 이제 이 컬럼을 접근할 때는 이 대괄호를 통해서 접근을 하거든요. 컬럼에 이런 식으로 id 컬럼만 보고 싶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에 평균값인 민으로 내가 대체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도 대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을 하든 그냥 뭐 특정한 값으로 채우든 제거를 하든 이 방법 뭐 어떻게든 결측치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분석가 본인의 역량에 맡겨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저는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뭐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그 다음으로 이제 판다스 안에서 자주 사용하는 게 컨캣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정확히는 pd.concat 이겠죠. 이 컨캣의 기능으로는 형태가 동일한 데이터셋을 합칠 때 사용을 합니다. 데이터를 합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자주 등장을 해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 제가 이 컬럼에 뭐 0123을 넣고 여기다 B라는 컬럼에도 0123을 넣고 이거 뭐 한 줄로 써도 되지만 이게 오히려 더 보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엔터로 구분을 해서 칠게요. 이렇게 df1을 정의를 하고 비슷한 구조인 데이터 프레임
df2를 정의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도 똑같이 A라는 컬럼에 이번에는 4, 5, 6, 7을 넣어보고 콤마 B 똑같이 4, 5, 6, 7 콤마 C에도 4, 5, 6, 7을 넣어볼게요. 일단 넣어봤으니까 한번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ABC 컬럼에 0, 1, 2, 3 인덱스로 모든 값들이 다 0, 1, 2, 3으로 나와 있죠. df2도 확인해 볼게요. 똑같죠? 구조는 안에 값들은 다만 4, 5, 6, 7로 나와 있다.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합쳐 보겠다. 어떻게? pd.concat 이 안에 이제 대괄호로 내가 합칠 두 데이터 프레임을 써주는 거예요. df1이랑 df2를 합칠게. 그렇게 명령 자체는 어렵지가 않죠. 이 상태로 해주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거 보시면 지금 얘가 위아래로 합쳐져 있는 경우예요. 근데 내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얘를 위아래로 합치는 게 아니라 양옆으로 붙이고 싶다. 그런 경우도 할 수가 있습니다. pd.concat 하고 df1, df2라고 하고 대괄호를 빠져나온 다음에 뒤에 보시면 지금 엄청나게 뭐가 많아요. 여러 가지 옵션을 우리가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엑시스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해볼게요. 엑시스는 0. 무슨 말이냐? 내가 입력을 하지 않아도 이미 엑시스 0이라는 옵션이 여기에 달려있다. 디폴트로, 기본 값으로.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엑시스 0을 써도 값은 똑같아요. 똑같이 나와요, 위에랑. 기본으로 0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 0이라는 의미는 위아래로 합치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내가 양옆으로 합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엑시스를 1로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엑시스는 뭐 축이라는 뜻인데 이 축을 내가 0으로 주냐 1로 주냐에 따라서 양옆으로 붙이거나 위아래로 합침, 뭐 양옆으로 합침 이 엑시스를 0이나 1로 주냐 뭐로 주냐에 따라서 위아래로 합치거나 양옆으로 합치거나를 우리가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치는 것도 알아봤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 df1으로 뭔가를 분석을 하다가 이 A 컬럼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얘는 분석에 전혀 도움이 안 돼. 내가 해보니까 얘는 전혀 쓸모가 없어. 라고 하면은 얘는 버려야겠죠. 우리 버리는 기능도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우리가 그 NA 값 버릴 때 드롭 NA를 썼잖아요. 여기다가 우리가 드롭 NA를 썼는데 이번에는 그냥 드롭만 하고 바로 해주고 안에 내가 버릴 컬럼을 입력을 해줍니다. 내가 버릴 컬럼은 A 컬럼이야. 이렇게 실행을 하면 없어져 있죠. 이렇게 내가 특정 컬럼을 버리고 싶을 때 드롭 그리고 안에 컬럼스라는 옵션을 통해서 우리는 컬럼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버렸잖아요. A 컬럼을. 여기서 다시 df를 찍어볼게요. df1을. 안 사라져 있어요. 그렇죠? 안 사라져 있죠? 내가 분명히 여기서 드롭 컬럼스를 했는데 이게 왜냐면 내가 이 명령어 자체는 그냥 이 컬럼을 드롭을 해봐. 그게 끝인 거예요. 드롭한 걸 저장하지 말고 그냥 드롭 해봐. 라고 해서 그냥 드롭 해볼게 하고 그 결과를 뱉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드롭한 결과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옵션을 우리가 붙일 수가 있어요. inplace 라는 명령어를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inplace는 false라고 써 있어요. false가 그냥 디폴트로 작용이 돼 있다는 거죠. 기본으로. 내가 여기다가 근데 true라고 써볼게요. false의 반대인 true라고 쓰고 얘를
실행을 시키면 뭘 보여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끝나요. 그 다음에 df1을 찍어보면 이번엔 사라져 있죠. 이 inplace true라는 명령어 자체가 없앤 다음에 그냥 그대로 그 변수에 넣어 라는 뜻이에요. 그 변수 안에 없앤 거를 그대로 넣어라. 내가 시도한 거를, 내가 수행시킨 거를 그대로 저장해라.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뭐 드롭 한 다음에 컬럼스 우리가 지우는 것도 했고, 그 결과값을 그대로 저장하는 법, inplace true라는 것도 우리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df1을 보면 네, 어쨌든 뭐 지금 BC 컬럼만 남아 있잖아요. 근데 BC 컬럼이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내 이름을 바꾸고 싶어. B를 뭐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 그럴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rename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이름을 뭐 다시 설정할게.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이름 다시 설정할 컬럼들을 알려줘요. 좀 네, 여기 중괄호, 딕셔너리에 할 때 중괄호 있죠? 중괄호를 넣어주고 B라는 컬럼을 내가 땡땡 B 언더바 2로 바꿀게. 내가 df1에 컬럼을 리네임 하겠다. 그 컬럼의 이름은 B인데 이 B를 B 언더바 2로 바꾼다. 라고 하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df1을 찍어보면 안 바뀌어 있어요. 방금의 경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결과만 보여준 거지 이 결과를 그대로 저장하진 않았어요. 얘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그냥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한 것처럼 inplace는 true를 써주고 여기서 체크 표시가 나면 다시 코드를 실행해보면 이제 바뀌어 있죠. B 언더바 2로.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어떤 식으로 좀 다룰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봤고요. 판다스는 네, 이 정도로 됐고 이제 다음으로 매플롯립에 대해서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라이브러리 뭐 넘파이, 판다스가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이번에는 되게 간단해요. 그냥 그래프를 띄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import 매플롯립 하는데 여기도 지금 쓰다 보니까 맨 아래 이게 생겨요. 매플롯립.pyplot as plt pyplot이라는 걸 가져올 건데 이거를 plt라고 내가 부르겠다. 이제부터 plt라고 하겠다. 이렇게 쓰지 않으면 우리가 명령어를 그래프를 그리려고 할 때마다 매플롯립.pyplot. 뭐 플롯 해가지고 뭐 이 안에 뭐 값 이렇게 막 넣고 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plt.으로 하겠다. 뭐 그런 뜻이고 저는 여기서 이제 플롯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할 거예요. 플롯이 뭐냐면은 뭐 선 또는 마커로 내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어고요.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plt. 플롯을 내가 가져올게. 그래프를 그릴게. 뭐로 그릴 거야? 무슨 값으로 그릴 거야? 리스트 1, 2, 3, 4로. 여기에 값을 뭐 이렇게 더 주면 되는데 이게 더 줄 경우 얘가 x, y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프에 x축, y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만 주게 되면 얘는 y 값으로 인식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내가 1, 2, 3, 4를 줬잖아요. y축에 1, 2, 3, 4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래프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나중에 대비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매플롯립을 이제 뭐 공부를 하실 때 마지막에 사람들이 plt.show라고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아마 공부하시다 보면 이렇게 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게 뭐냐면 화면에 표시하는 기능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플롯만 쳐도 자동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굳이 그냥 일부러 써주진 않을게요. 이렇게만 쳐도 우리 그래프는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이 다음에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이번엔 4, 6, 70 뭐 이런 것들 값을 어떤 거로 넣어줘도 돼요. 이러면 1, 2, 3, 4가 X축으로 가게 되고 Y축에 4, 6, 7, 10이 들어가게 되죠. 딱 범위 안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 그래프를 그냥 그린 걸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 특강이랑 관련 없는 사람들이 이 그래프를 보고 야, X축이 뭔데? X축이 뭐에 대한 설명인데? Y축은 뭐에 대한 거고 이 그래프는 뭐에 대한 그래프이면서 선이 뭐 지금 하나가 있는데 선이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파란색이 있을 수도 있고 빨간색, 노란색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각각의 선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 코드를 안 치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다시 봤을 때도 이 각각의 축이 뭐고 이게 무엇에 대한 그래프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PLT라는 이런 라이브러리에서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가져온 다음에 한 줄을 더 추가할게요. PLT.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X축에 대한 라벨 일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 대해 뭔가 라벨, 뭔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럴 때 X 라벨이라고 칩니다. 그리고 따옴표를 쓴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뭐 X 뭐 이렇게 입력을 해줄게요. X축에 대한 라벨이 있으면 Y축에 대한 라벨도 필요하겠죠. Y, axis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X축, Y축에 대한 라벨이 붙어집니다. 폰트 설정을 미리 해주면 여기다 한글도 되는데 지금은 제가 폰트 설정을 미리 안 했기 때문에 한글로 입력을 하면 이렇게 깨져요. 이건 폰트 설정을 따로 할 수는 있지만 굳이 여기서는 하진 않을게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축에 대한 이런 제목들은 붙여줬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이 선이 무슨 선인지 지금은 뭐 선이 하나 있으니까 괜찮지만 선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쓰는 게 이제 뭐 범례라고 우리가 쓰는데 이 코드를 그냥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실행하면은 이 그래프랑 똑같은 코드가 나오겠죠. 하지만 내가 이 선이 뭔지 설명해 주겠다 라고 해서 먼저 여기 맨 첫 줄 플롯 맨 끝에다가 이 선에 대한 라벨을 붙여주겠다. 이 선의 이름은 라인 1이야. 이렇게 내가 선에 라벨을 붙여주고 마지막에 plt.legend를 붙여줄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리그 오브 레전드를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데 레전드에 뭐 그런 리그 오브 레전드의 그런 레전드 전설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 범례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여기 왼쪽에 라인 1 색깔에 대한 설명이 뜨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밖에도 이거는 나올라나? 아마 실행하면 네, 이게 타이틀이라는 게 이 그래프의 제목 이 그래프의 제목을 타이틀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내가 파이썬 플롯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랑 맨 위에서 우리가 처음 실행했던 이렇게 보여주는 거랑은 나중에 우리가 봤을 때랑 다른 사람이 봤을 때랑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누가 봐도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여기는 이제 뭐 범례랑 뭐 제목에 대해서 붙여줄 수 있는 거고 이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선만 했지만 이제 다른 걸로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 사이에다가 따옴표 안에 B5를 그냥 써줄게요. 그냥 B5를 한번 써보고 실행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 BO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B는 블루, O는 서클을 의미해요. 원. 그래서 굳이 뭐 O를 주지 않아도 뭐 세모나 네모로 표시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면허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내가 색깔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뭐 R 해보면 어떤 색이 나올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죠. 레드네요. Y 하면 옐로우가 나오고 아마 K가 하면은 블랙이 나올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색깔을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말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 그래프에 각각의 그 값을 직접 넣어줬는데 이러지 말고 변수나 컬럼을 한번 넣어보죠. 컬럼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냥 뭐 X축, Y축 이런 거 주지 말고 아까 우리 썼던 데이터 한번 볼까요? 안에 뭐 있을 텐데. 예. 아까 우리가 썼던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데이터 중에서 팀 이 자체로만 그냥 보겠다. 그러면 뭐 썩 좋은 그래프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시각화를 지금 테스트 해보는 거니까 매스 80, 잉글리시 70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직접 값을 입력하지 않아도 뭐 컬럼에 들어있는 값들을 이런 식으로 넣어줘서 그래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런 거고요. 이제 뭐 여기까지 뭐 매플로립은 그냥 됐고요. 이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제가 지금까지 직접 만들었는데 그러지 말고 있는 데이터를 한번 써볼게요. 어떤 데이터냐면 아이리스 데이터셋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 세 개의 뭐 종류로 세 종류의 아이리스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는 뭐냐면 잎의 너비와 길이를 측정한 데이터고 약 150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 조금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지금 한번 보기만 하세요. 아이리스 데이터셋 안에는 버시컬러, 세토사, 버지니카 세 종류의 꽃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세팔, 페탈의 길이와 너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보시기만 하셔도 됩니다. 굳이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테스트 직접 우리가 데이터셋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려는 거니까 이렇게 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안 했구나. 잠시만요. 데이터 이거를 제가 굳이 따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셋을 불러올 때 이런 과정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건 제가 다른 곳에 있는 그런 어, 데이터셋을 일부러 불러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고 보시면 여기서의 페탈이 꽃 받침이고 페탈이 꽃 잎이에요. 각각 뭐 꽃받침의 길이, 너비, 꽃잎의 길이, 너비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근데 지금 세 가지 종류의 꽃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꽃받침, 꽃잎에 대한 정보만 나와 있고 버시컬러, 세토사, 버지니카에 대한 정보는 없네요. 이것도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뭐 0,
그리고 뭐 안에 있는 이게 아마 안에 사이에 1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2, 0, 1, 2 뭐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각각의 버시컬러 세토사 버지니카를 영어로 입력을 하면은 파이썬에서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그거를 숫자로 변환한 거예요. 각각 0, 1, 2로.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뭐 콩텟을 한번 해주고 이러면 데이터가 끝에 한각 어떤 종류의 꽃인지 뭐 0을 뭐 버시컬러라고 하면은 이런 길이를 가지고 있는 건 버시컬러구나 라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그래프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서 산점도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스캐터라는 이런 산점도, 제가 산점도가 뭔지 뭐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굳이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릴게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어요. 각각의 어쨌든 뭐 꽃이 세 종류인 건 알겠고 각각의 꽃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지금 여기가 세팔 랭스 여기가 뭐 세팔 위스라고 하면은 아, 이 정도 길이의 뭐 길이는 조금 작고 너비가 큰 것들은 대체적으로 이게 뭐 버시컬러라고 한다면 이게 버시컬러구나. 아니면 뭐 랭스가 긴 거는 대부분 뭐 버지니카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뭐 4주 동안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 특강에 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친구가 해서 그냥 친구가 해서 왔을 수도 있고 그냥 뭐 파이썬 유명하니까 해서 왔을 수도 있고 진짜 공부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가 좋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런 뭐 다양한 목적으로 오셨겠지만 제가 이 특강을 하면서 뭔가 이루고 싶었던 목적은 여러분들이 훗날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 미리 좀 기반을 닦아 놓도록 하고 싶다. 그렇게 만들고 싶다가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저는 파이썬을 25살 때부터 배웠거든요. 뭐 빠르다면 빠르고 느리다면 느리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들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늦게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뭐 실수를 하다 보면 아 내가 파이썬을 좀 더 일찍 배웠다면 어땠을까? 혹은 내가 머신러닝 혹은 뭐 통계를 좀 더 빨리 배웠다면 어땠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 같은 시행착오, 저 같은 후회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되게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여러분들 주변에 교내, 교회든 뭐든 주변에 머신러닝, 통계, 파이썬 아니어도 돼요. R이어도 돼요. R도 정말 좋은 그런 소프트웨어 언어거든요. 언어. 저도 그래서 파이썬 R 둘 다 할 줄 알고 막 파이썬 R 뭐 상관없어요. 어쨌든 통계나 머신러닝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좀 더 한 살이라도 좀 젊을 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뼈저리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좀 더 빨리 할 걸.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마지막 특강을 준비하다 보니까 드네요. 뭐 있을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전공에도 편제가 돼 있었는데 저 학교 다닐 때는 뭐 머신러닝 관련된 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여러분들이 어, 네,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좀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화면 공유 풀어주시고요. 네, 보겠습니다. 뭐 카메라도 좀 켜시고요. 네, 4주 동안 우리 애써주신 장건희 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죠. 감사합니다. 장건희 연구원님은 뭐 마지막에 꼰대 같은 얘기 해줘서 참 고맙고 아무튼 장건희 연구원님 뭐 히스토리를 한번 내가 얘기를 하자면 제가 2017년도 제가 2016년도에 왔는데 이 학교에 왔는데 2017년도에 이제 제대를 했나 아무튼 그래서 이제 2017년도부터 아마 다녔어요 학교를 다시 복학해서. 그래서 뭣도 그냥 와서 저한테 와서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고 무작정 찾아왔어요. 그냥 무작정 찾아와가지고 너도 하도 저도 이제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해서 제가 참 많이 이렇게 단련시키고 뭐 이렇게 했어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뭘 해라 참 잔소리도 많이 나한테도 들었었고 나한테 참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게 참 단련이 잘 돼서 오늘 제가 4주 동안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청출어람 뭐라고 해야지 교수님보다 더 나은 어떤 그런 이제 사람이 돼서 제가 가르치는 입장으로서는 참 기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친 학생이 또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는 뭐 제가 안 가르쳤더라도 저는 너무 뿌듯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라도 잘 배워서 또 제가 여러분들 중에 뭐 누군가가 잘하면 또 제가 또 연락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이런 강의를 좀 해달라 해주면은 기분도 좋고 그리고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다 돈 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더 이렇게 뿌듯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본인이 아는 지식만 가르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안 봐도 비디오예요. 장건희 연구원님 이거 하면서 다시 또 공부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까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을 겁니다. 저 역시도 항상 가르치지만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잘 이렇게 조금 학습을 하고 조금 더 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서 실력자가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 또 초대해서 여러분들 후배들을 위해서 또 이런 특강 같은 자리들 많이 만들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보겠습니다. 뭐 2학년 위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1학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상관없어요. 네. 우리가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이 이제 2학년 과정이거든요. 2학년 과정인데 요 부분이 2학년 과정이에요. 근데 프로그래밍 과목들이 보시면은 프로그래밍 과목들 이런 것들이 프로그래밍 과목들입니다. 이런 거, 요거, 요 정도. 그러니까 내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과목들이 5개 정도가 돼요. 네. 근데 이것들이 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지난주에 배웠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들.
그래서 자바는 뭐 원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황 교수님. 그다음에 제가 가르치는 게 이제 아까도 장건희 교수 저 원고님이 말씀하셨지만 R이라는 랭귀지예요. R 랭귀지 여러분들 4주 동안 장건희 저 연구원님한테 배웠던 거 그대로 제가 할 수 있어요. 지금 오늘도 뭐 했죠? 저거 했죠? 뭐죠? 이거 했죠? 네. 그래서 아이리스 치면 아이리스가 나와요. 이렇게 데이터가. 아이리스 데이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리스 데이터 그리면 돼요. 플랫이었죠? 플랫이에요, 플랫. 이게 나온다고 그러지. 네, 이런 거 다 여러분들 R 프로그래밍에서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장건희 연구원님이 했던 그런 자료 구조, 데이터 프레임, 뭐 리스트, 그다음에 어레이, 뭐 등등등, 벡터, 매트릭스 다 R 프로그램에서 다 다룹니다. 똑같이. 네.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그대로 제가 구현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구조 같은 경우는 윤 교수님이 최근에 저한테 그러더라고. 원래는 C++로 이제 했는데 데이터 구조를 파이썬으로 바꿀까 지금 고민 중이세요. 네. 모르겠어요. C++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파이썬 2개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그다음에 박은희 교수님이 이제 문제 해결 프로그램이라는 데서 매틀랩과 파이썬을 같이 쓰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 장영광 교수님이 가르치시는데 파이썬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이 4주간의 파이썬 교육이 어떻게 보면은 내년을 위해서 되게 좋은 준비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배웠던 오늘의 이 4주 동안의 이 내용들을 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아니면은 뭐 인터넷이나 뭘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면요 방학 동안에 금방 실력이 늘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꼭 복습하시고 그다음에 내년에 파이썬 관련된 과목도 굉장히 많이 개설이 되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고려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